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한 파워 시스템입니다.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다소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좀 하단부는 좀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셨나요?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22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죠. 화면 보시는 게 오늘 마감된 독일 증시의 움직임인데요. 역시 뭐 장중에 상승을 유지했습니다만 그 상승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그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살짝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반등을 좀 보였던 다우지수도 보합권 언저리 쪽으로 상승폭이 오히려 좀 줄어들면서 심리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22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움직임보다는 정책적인 면에 반응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우선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분들, 특히 기관 쪽의 매수, 어제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기관 쪽의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은 현재 나타나 있는 종합지수 움직임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수는 화면 보시는 대로 하락세로 밀려 내려 있습니다. 하락세로 밀려 내려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견조함을 보이는 종목의 상당 부분의 특징을 본다면 기술적으로 횡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지수는 이만큼 하락했지만 오히려 횡보 국면 속에서 상승 추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은 종목이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22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나 장중보다는 종가권에 가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이러한 전략.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22 결정에 따른 불안감이 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중 흐름보다는 종가권에 좀 주춤하고 조정받는 모습이 나올 개연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포착하는 것이 전략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지수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어제는 좀 지수도 많이 좀 눈여겨보는 그런 장세가 됐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지수가 어제 상당히 크게 음선을 만들었죠. 물론 이제 프로그램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세세적인 것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어쨌든 불안감 또 우려스러움이 존재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나왔다고 본다면, 현재 수급선까지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내려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사실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의 살짝 반등의 움직임은 우리 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한 수급선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올 건데요. 이런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수는 어제 1874선이었기 때문에 살짝 내려서 수급선이 살짝 하회되는 모습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서 밴드권의 하단 1870선 또 밴드권의 상단은 1894선으로 어제 아침 시초가 움직임보다는 살짝 좀 올라가더라도 최근 들어 횡보가 진행됐던 부분을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1870선 또 1894선을 밴드권의 하단과 상단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1900선이 좀 저항으로 좀 오늘은 놓일 가능성이 있군요. 주식과 현금 비중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변화사항은 두지 않으신 건가요? 네, 주식 비중 70, 또 현금 비중 30 변화 그대로 두지 않고요. 20의 움직임이 확인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아직 급반등한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안정감은 찾아질 수 있는 핑계거리를 거기에서 포착할 수 있는 만큼 확인 이후에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조율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관심 섹터 보도록 하죠. 어느 쪽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횡보 국면이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 이후에 흐트러지지 않고 횡보세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순간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승 추세 후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첫 번째 종목은 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효성의 주가 움직임은 최근 한 3주 정도 가깝게 횡보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미 상승이 시도된 이후에 횡보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한 현재 시점에서 효성의 주가 움직임에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쪽의 매수 움직임이 일단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횡보 국면이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보다는 반등을 좀 시도할 그럴 개연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체결 강도가 지금 현재 살짝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재차 반등 가능성도 시도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은 GS입니다. GS 같은 경우도 역시 체결 강도 움직임은 100 위로 훌쩍 올라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흐트러진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체결 강도 역시 움직임이 있었던 대로 마찬가지로 GS도 기관 쪽의 매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관 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최근 들어 개별성 종목이나 특정 종목의 기관 쪽 움직임이 순간 변동폭을 크게 좌우하는 성향과 맞물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지표, 이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조금 앞서 보셨던 효성과는 좀 다르게 들쭉날쭉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일정한 가격권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추세가 역시 지난달 말부터 이미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효성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이고 매물대가 하단에 있는 만큼 급격한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둘 다 지주사네요. 효성과 GS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워 시스템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 해봤습니다.